훈육명사 달개 조충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보호자님이 셀프 미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에서도 셀프 미용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셀프 미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 보호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육미용사인 제가 셀프 미용에 관련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미용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현직 미용사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셀프 미용이 강아지 심리 상태로 봤을 때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쁘게 미용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예쁘게 미용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미의 기준으로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을 한다고 해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않아요. 단순하게 보호자 이쁨을 받는 것이 평생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단, 셀프 미용이 안 되는 성격들과 유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미용샵에 갔다 온 후 집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셀프 미용을 절대 하지 마세요. 저의 경우는 보호자와의 상담 시 미용 후 집에 돌아갔을 때 이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료나 간식을 잘 먹던 아이가 먹는 걸 싫어한다든지, 활발했던 아이가 구석이나 침대 밑에서 눈치만 본다든지, 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꼬리를 물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나,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도 하루 종일 우울해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 말고도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미용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 후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게 되면 없던 입질이 생긴다거나 미용하는 보호자를 경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이 있는 상태에서 셀프 미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베넷 미용을 할 때 바로 셀프 미용을 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생애 첫 미용을 베넷 미용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바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미용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미용을 계속 해주는 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가 되고 보호자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발톱을 자를 때 발톱 혈관을 잘라서 피가 나는 경우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간직하며 살고, 발톱이나 앞발을 만질 때 지속적인 입질과 싫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넷 미용은 저와 같은 훈육 미용이나 교육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최소 3회에서 7회 정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미용을 하는 곳에 맡긴 후 아이의 심리 상태나 성격 등을 파악하고 셀프 미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엄청 소심하거나 반대로 많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아이들은 셀프 미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셀프 미용을 하게 되면 소심한 아이들은 잦은 짖음이나 입질로 표현을 하면서 두려움을 자기 방어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활동적인 아이들은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경계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미용이 트라우마가 되어 입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을 물면 손을 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셀프 미용으로 인하여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잘 키우려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에 적용되지 않고 보호자와의 교감이 잘 되어 셀프 미용도 가능한 아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기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인스타 DM이나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